용맘 옥황선녀TV 선녀은지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꼭 많이 알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만 걸리는 게 보이스피싱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우연히 작년에 제 지인을 통해서 진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할머니나 검찰입니다 하면서 위반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는 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도면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범죄인 것 같다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접했는데 정말 피해자였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되어서 범죄자가 됐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 말이 그대로 실현이 된 것을 보고 영상을 한번 찍어야 되겠다. 그 피해자들이 정말 이 가슴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가해자가 되어서 범죄인이 되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그 지인이 그냥 단순하게 그거 된 게 아니라 코로나가 있고부터 자영업을 했던 분인데, 자영업을 하면서 조금 생활 안정 자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신용 조회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고 탁 그 사이트를 나왔는데 문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누구누구님 하면서 그 사이트에서 봤던 은행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걸게 됐던 거예요. 그 순간에 딱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가지고 했더니 저금리, 지금 제가 이제 몇 프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최저금리로 안정자금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이게 이렇게 핸드폰에 뭐를 눌러라고 그러대요. 그랬대요. 그래서 눌렀더니 그게 핸드폰이 해킹이 됐던 거였어요. 그분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 순간에 어떤 생활 자금을 위해서 그 조회를 했고, 그 조회 끝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문자가 오니까 그것만 봤던 거예요. 그것만.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정말 한치도 틀리지 않게 그 사람들이 너무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해라, 여기서 가면은 이런 말을 할 거다, 저기 가면 저런 말을 할 거다 그러면서 자기를 조종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 은행 쪽에 요즘은 다 검색을 하잖아요. 일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그 은행에 알아봤더니 그 은행에서 맞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알아봤는데도 당한 거였어요. 뒤늦게 그 당한 거를 알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그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저도 하나 깨우친 게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보이스피싱 하면은 뭐야, 어떻게 그런 걸 당해?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였어도 당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끔찍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에 본인이 더 수치감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돈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피해자인데도 자기가 범법을 저질렀다라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에 더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조종하에서 그게 더 못 견디겠다고, 죽고 싶다고, 아무에게도 말조차도 못하겠다고, 부끄럽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있었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 데가 없었어요. 첫 번째로 늦은 시간에 그거를 알아가지고 이제 신고를 했더니 지구대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이제 전담반으로 넘어가가지고 그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 주변에 무슨 자료 같은 것이 있냐 물어보고 만약에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저희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무장을 시켜가지고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도와준 게 있는데 사무장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그 아시는 분께서 현장에서 만났던 보이스피싱 담당자라고 하겠습니다. 담당자를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주변 건물을 탐색하는 도중에 그 옆에 있는 건물에서 이제 발견된 CCTV가 있어가지고 집주인분에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영상을 확보하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차량들 그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그 인물이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차주분들에게 일일이 다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영상을 확보한 뒤에 USB에 담아가지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는 그래도 아는 지인이라도 있어서 부탁을 해서 그거를 이제 구해서 줬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 너무 지금 심하다 보니까 경찰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이게 얘네들이 너무 급발전을 해가지고 막 그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변에서 맴돌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리. 그러니까 그게 더 이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끔찍했던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누군가의 존재가 있었다라는 자체가 더 바깥에 못 나가게 되고 피해자이긴 한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된 것이긴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없었다라는 거죠. 당한 건 당한 건데 그것도 끔찍한데 자기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오히려 당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숨죽여야 되는 그러면서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해준 게 있어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했더니 이래 하세요라고 했대요. 그래서 뭐 어떤 사이트 들어가고 저떤 사이트 들어가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이런 걸 조금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건데 나라에서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알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현재 이 정도 수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했다면 그분은 조금 더 상처를 적게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건 나쁜 게 아니다. 당신은 피해자다. 피해자인데 왜 당신이 숨죽여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냐. 주변 식구들한테 얘기해서 당당하게 이거를 헤쳐나가라.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은 세상을 원망하면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조종을 당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상상이 가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보이스피싱 이게 그냥 할머니나 당하고 정말 뭐 연변에서 전하는 사람의 목소리 그런 게 아니구나. 정말 무서운 거구나 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제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또 당할 수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가 귀에서 들려가지고요. 그 전화 목소리가. 그래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이제 범죄자들 그 보이스피싱 목소리를 녹음해 놓은 게 있더래요. 자기가 들었던 사람의 목소리는 전혀 아니지만은 그 목소리를 계속 들었다고 해요.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 고통을 더 자기 스스로 고통을 줘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했대요. 근데 도저히 맨날 며칠 잠을 못 자서 그 자기가 처음에 그 검색했던 사이트에 전화를 했대요. 그 사이트 자체에서 보이스피싱 자기네들을 통해서 피해 당한 사람들한테 해주는 뭐 보상 서비스가 있었나 봐요. 그 상황에 본인이 안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전화를 했대요. 누군가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 전담반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어떤 상황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이런 상황에서 당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계좌로 들어오고 저희 계좌로 돈이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이 한마디 했답니다. 저는 오늘 전화를 한 거는 보상을 받으려고 전화를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사이트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해주시고 싶다면 이런 돈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의 예를 당신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안 생기게 해요. 저같이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들게 해요. 그 말을 하고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마음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겨내자.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 사회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그러면 주변에 조금만 따뜻한 말 한마디. 자기가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피해자가 안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주변에 이런 피해 사례 당한 분이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그리고 보이스피싱 담당하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조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바라는 거는 해결되면 좋지요. 근데 해결 못 된다라는 거 그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네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러면서 차근차근한 말 한마디. 억울하게 당하다 보니까 떼쓰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너무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셨으면 정말 피해자가 악에 뒤덮여서 악마가 되는 그런 세상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제가 좀 서론본론 결론은 없을 수 있는데 그냥 제 간절한 마음 하나 그것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주변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 따뜻한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실천합시다. 그리고 좋은 사회, 그리고 따뜻한 사회, 저희들 이 코로나 시국에 다들 힘들지만 따뜻한 사회 만들어 봅시다. 여기까지 용마음 옥황선녀TV 선녀 은지였습니다.